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자, 죽어도 완전히 죽지 못한 자. 수많은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미생의 존재. 좀비는 인간의 시체를 주술이나 마법으로 되살려낸 초자연적 존재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먼 옛날 석기시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좀비의 역사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시리아에서는 죽은 자가 산자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사람이 죽으면 두개골을 박살낸 후 몸체와 분리해 따로 매장했다고 하는데요. 시체 중에서 머리만 파괴한 이유는 얼굴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으며 죽은 자를 이승으로 불러내는 도구가 바로 얼굴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두개골을 박살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시체들이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굳게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체 공포증은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인이 기록한 최초의 문헌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가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에게 청혼했다 거절당하자 죽은 자를 되살려 산자를 잡아먹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부분이 나오며 기원전 5세기경에 쓰인 구약성서의 스가랴서에는 예루살렘을 치는 민족에게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살이 썩는 전염병을 내릴 것이라는 구절에서 살아있는 시체, 좀비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시체와의 끊임없는 투쟁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데요. 기원전 1000년경 고대 그리스 영토였던 시칠리아에서는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해 바위로 고정시켰으며 독일에서는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을 매장할 때 입안에 돌을 넣거나 쇠막대를 박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전염성을 가진 괴물, 나흐체러가 민간신앙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같은 맥락으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무덤에 묻힌 보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바이킹 유령, 드라우그가 영국에서는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뜻의 레버넌트로 살아있는 시체 전설은 꾸준히 전승되어 왔죠. 이러한 워킹데드의 미스터리는 수세기 후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는데 때는 15세기 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항로를 개척하며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뒤이어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통해 인도 항로를 개척하자 아프리카에도 유럽 제국주의의 손길이 뻗치게 되는데요. 당시 콩고 지역을 탐험하던 포르투갈인들은 이곳 원주민들이 은잠비 음풍구라는 신을 숭배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은잠비 음풍구는 세상 만물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으로 지구를 창조한 후 은잠비라는 여신을 내려보내는데 사실 은잠비는 신보다는 사제의 개념에 가까웠는데요. 그녀는 사람들의 소원을 은잠비 음풍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황홀한 의식을 치렀으며 그 제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이러한 주술 중심의 아프리카 전통신앙은 이후 아메리카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당시 신항로를 개척한 콜럼버스는 카리브해의 여러 섬에 식민지를 세웠고 유럽의 주요 설탕 공급지였던 카나리아 제도에서 사탕수수를 가져와 아이티를 비롯한 여러 섬에 옮겨 심는데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강한 번식력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들은 순식간에 설탕기지로 거듭나게 되죠. 하지만 무리한 노역과 학살, 유럽인이 들여온 전염병으로 인해 원주민은 거의 전멸되고 이에 대체할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유럽 정복자들은 또 다른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공수해오기로 하죠. 두 대륙 사이에 흑인 노예 무역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1517년부터 1804년까지 거의 3세기 동안 아프리카인들은 노예선에 실려 북으로는 미국, 남으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까지 보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티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새 대륙을 이어주는 삼강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당시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설탕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예들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에 동원됐죠. 하지만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일은 다른 농산물보다 몇 배나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대나무만큼이나 굵고 속이 꽉 찬 사탕수수를 통째로 잘라 옮긴 다음 앞찾기로 즙을 짠 후 그 액이 변질되기 전에 재빨리 끓여야 했기 때문에 노예들은 거의 쉴 틈도 없이 혹사당해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안식처는 고향에서 믿었던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던 1629년 프랑스가 아이티를 지배하면서 가톨릭이 전파되자 아프리카의 은잔비 음풍구 신앙에 가톨릭의 화려한 예배의식이 합쳐지며 부두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계급이 보코르라는 사제인데요. 이들은 은잔비처럼 흑마술을 이용해 시체를 되살리는 의식을 거행했고 이때 영혼은 항아리 속에 갇히며 인지 능력을 상실한 시체는 보코르의 명령에 따라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살아난 시체를 은잔비 음풍구신의 이름을 따 좀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코르가 좀비로 만든 대상은 죽은 자가 아닌 산 사람이었는데요. 보코르가 좀비를 만드는데 사용한 약은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들어간 독약으로 이 독소가 사람의 몸에 침투하면 호흡과 맥박이 거의 멎는 가사 상태가 되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진짜 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장례를 치르는데 좀비로 만드는 작업은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장례가 끝나면 보코르가 다시 나타나 시체의 이름을 불러 깨우는데요. 이때 또 다른 약물과 폭행으로 2차 충격을 가하면 정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진짜 좀비처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좀비들이 팔려간 곳은 다름 아닌 사탕수수 농장. 농장주들은 노예들이 영혼 없이 일하기를 원했고 그러던 차에 부두교의 주술이식을 목격한 농장주들이 주술사와 짜고 산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이었죠. 이 모든 사실은 훗날 하버드대에서 민속식물학을 전공하던 웨이드 데이비스가 좀비 사건의 진상을 알아오라는 교수의 말에 직접 아이티를 찾아갔다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그러던 1915년 미국이 아이티를 점령하면서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던 좀비의 개념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미국인들은 흑인인 아이티인들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믿는 것을 보며 미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에 더하여 악마를 숭배하고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그릇된 소문이 퍼지면서 좀비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폭력적인 이미지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후 좀비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호러 장르의 한 획을 긋게 되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주체성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오늘날 좀비족, 좀비기업, 좀비사회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죠. 단순히 공포물에 등장하는 허구의 대상인 줄만 알았던 좀비가 알고 보면 시체공포증과 설탕노예의 잔혹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짠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 없이 일하다 어느새 괴물이 되어버린 현대판 좀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 좀비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